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딱 두 문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줄짜리 항소, 자필로 쓴 항소 포기서였는데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 항소 의사가 있다면.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용했고요. 오히려 박근영 씨, 동생 박근영 씨가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엔 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필 항소 포기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동생 박근영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명확해졌고 박근영 씨가 낸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항소 포기서 이런 거를 제출할 때 이 정도 내용으로 제출합니까, 그냥? 네, 뭐 한 줄만 그냥 항소 포기서라는 제목만 제출하고 항소 포기합니다만 작성해도 되는데요.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항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선고된 1심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하자라든가 사실관계 오류라든가 양형부당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라는 뜻을 직접 내비쳐서 사실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볼 수 없는데 어찌됐든 1심 재판이 정치보복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항소 포기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사법체계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뭐 작년에 구속 연장이 되면서 재판 거부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거부해오고 있는데 이번 형량이 24년형 또 벌금이 180억이니까 24년형이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로 봐서는 90살까지 살아야 됐냐. 그 벌금도 180억이 너무 크니까 다퉈봤자 뭐 얼마나 줄겠느냐. 뭐 그래서 그 기본 대응하는 거를 아예 포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대응 방식이 다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SNS 활동도 하고 자기 소견도 밝히고 법정 대응도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활발히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측면은 뭐 틀림없이 있죠. 뭐 뇌물, 돈 직접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냐. 또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억울한 거는 본인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법적 대응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국민에 대한 좀 예의에 벗어났던 거 이런 거는 좀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좀 전하는 게 좀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정농단까지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정농단이 발생한 이후에 촛불 시위 이후에 그 대응이 사실 뭐 국민들한테 솔직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더 그 절절하게 좀 표현했으면 어땠가 싶습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만 하기는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성배 변호사 항소심이 피고는 전혀 의지가 없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은 변호인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 재판은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어가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검사만 항소를 했죠. 그러면 원래 형사재판 항소심은 항소 이유에 기재된 항소 이유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항소했지만 양형에 관해서 뭔가 의심이 있으면은 극단적으로는 피고인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항소 안 했는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형을 선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번에 항소를 안 하게 되면 이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항소한 대로 형량이 더 늘어났다고 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항소하지 않았던 것 이제 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애초에 안 되는 겁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항소를 안 하면 상고를 못 합니다. 사실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항소심이 마지막이 될 텐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배수의 진을 친 것이고 내가 이 재판에 연연해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법원은 안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낮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러면 검찰 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될 테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무죄가 나왔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그 무죄 부분하고 그 스포츠 재단이나 재단에 들어갔던 돈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 다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24년형이 유지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 24년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최소 24년 이상.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나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지지 세력이나 이런 보수 세력들에게 이것은 명백하게 억울하고 사법 시스템은 믿을 수 없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확정이 돼서 나중에 뭐 사면권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좀 촉발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친박 후보들을 공천하는데 개입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첫 공판이 있었거든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보통 첫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단 한 번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못 오는 거면 다음번에 한 번 더 날짜를 잡아서 그때 다시 오도록 하고 그날도 아니면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와서 재판은 무산이 됐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음번에 19일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그날 이제 나오게 된다면 재판을 하는 거고 안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